모두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이제 회원 점령하겠습니다. 우리 서기이신 김재수 목사님 회원 점령하겠습니다. 회원 점령하겠습니다. 충북노회 3분 참석하셨고요. 충남노회 5분, 전북동 12명, 광주남 12분, 전남 9분, 익산 7분, 총 33분 참석하셨습니다. 예. 이제 기장목목 제34회 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절차 보고 있겠습니다. 기장목목 제34회 정기총회 절차 1. 일시 장소 일시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월산교회당 개회대 인도 박성호 목사, 기도 신민주 목사, 성경봉독 윤영현 목사, 설교 이종동 목사, 축도 홍성훈 목사. 네. 절차보고 이미 우리가 이틀 도착해가지고 절차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수정하거나 과감할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 절차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예, 동의하셨습니다. 개청하셨습니다. 가하면 하세요. 구하면 아니라고 하세요. 예, 결의되었습니다. 내빈 인사 및 축사입니다. 우리 총회 서기이신 우리 오영균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축사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대면으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이거 보내주셨잖아요. 아유, 내년이 정전 70주년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단의 새 역사 70주년이기도 한 뜻깊은 해인데 제가 농목을 대표해서 총회에서 직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역사적으로 매우 귀한 이때 또 남북 간의 관계가 어렵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굉장히 힘든 이때에 농목을 대표해서 그 사명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기장 농목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일회 총회에서부터 제가 참석한 건 아니지만 거의 빠지지 아니하고 제가 참여를 했는데 제가 목회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그 힘과 동력을 주는 그 기관이 우리 농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늘 그 마음을 추스릴 때마다 기장 농목의 정신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회장님하고 총무님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적어도 15일 이상 또는 30일 이전에 연락을 주셔야 이 일정이 잡힐 정도로 일정이 좀 바쁩니다. 그 대신에 제가 대신 총무님과 우리 총회장님의 마음을 이곳으로 대신해서 제가 전달을 하고 또 오늘 행사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또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한국기독교 장로 농어민 선교 목회자연합회 제34회 정기총회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1대 회장이신 박승규 목사님 보고하겠습니다. 네, 감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남 신기교회 박승규 목사입니다. 감사의 자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서서 처음 발표하게 돼서 관계가 무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감사를 우리가 아주 꼼꼼하게 해서 앞으로 100년을 우리 농목을 잘 세우기 위해서 감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회장님과 총무님을 위시한 우리 생명로 부총무님, 생명로 포럼에 필리핀을 간 동안이 또 감사를 해야 될 시간이어가지고 그렇게 못했음을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년에는 또 그렇게 꼼꼼히 하시기를 부탁하면서요 감사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뭐 직접 이렇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모든 자료를 저희들에게 보내왔고 그 부분을 보면서 의논하면서 감사를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회계 장부가 잘 정리되어 있었고 통장과 장부가 일치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 회계 목사님이 얼마나 꼼꼼하시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문서로 또 이렇게 전산으로 되어 있었음을 하게 됐습니다. 뭐 사업과 회계가 막 중복돼서 이렇게 회계 검사가 중복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씨뿌림 주의를 농업인 선별주의로 정하게 되었는데 시기적인 어려움인지 노력이 부족했던지 올해 적은 헌금이 작년 600만 원에서 올해 300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시기도 짧았고 또 이제 그런 어떤 여파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일찍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더 많은 교회들이 또 우리 농목교회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교회들이 동참하도록 힘써주시고 작년에는 이제 어려운 교회를 돕는 어떤 목적이 있었다면 올해는 그것이 또 딱히 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들도 함께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그 동참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을 이렇게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자 대회가 여름 농목대회가 목회자 대회로 축소되어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새로운 희망, 이제는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이제 대회가 되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농목교육대회도 있었고 태양광 설치 사업도 어려운 가운데 진행되었음을 좋은 성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남농목과 익산 농목에서 진행했던 신대원 목회 실습을 통해서 신대원생들에게 다양한 농촌 목회 현장을 경험하게 한 일은 매우 좋은 성과라고 생각되고 향후 농목의 요구를 반영해서 뭐 더 많은 것이 할 수 있다든지 뭐 아니면 뭐 어떤 그 꼼꼼히 살펴가지고 농목에서 뭐 옛날에는 전 신대원생들이 농촌교회로 다 보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두 팀만이 아니라 더 가능하다면 그것도 협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또 회비 납부에 대해서 아까 이제 광고도 하시려고 하고 혜택 개정에 관한 내용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자발적인 1만 원의 회비 납부가 너무 이제 수요가 적어가지고 어떤 뭐 너무 예고 의존도가 크다 우리 재정에 대해서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만 원의 그런 이제 회비지만은 좀 우리 회원들 뭐 임원들 같이 참여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위원회는 전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이 또 안타까웠고 그 다음 회기에는 더 주어진 그런 그 역할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고 하면 보통 이제 뭐 여비를 제가 총무할 때까지는 여비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김성준 목사님부터 여비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때때로 이렇게 오해가 되고 또 서운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또 생겼지 않았나 싶어서 가급적 이런 시일 내에 그 규정을 좀 최소한의 어떤 규정들을 정해서 하면 서로 오해가 없을 것 같고 또 총회에서 전국 농목에서 다 책임지기 어려운 부분은 지회에서도 감당해주는 걸 보완하는 것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회계보고 때도 있었지만 회계 정리 전자문서로의 전환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회계님한테 들었을 때 자기는 일단 어떤 뭐라 했지 모델했으면 어떤 프로그램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런데 앞으로 그 부분이 이렇게 좀 돼야 그 자료도 남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도 있고 뭐 진행률도 볼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야 이제 넘겨주면 좋은데 지금은 그냥 문서로 어디로 있는지 우리가 너무 뭐 사무실도 없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 총무님도 그렇고 우리 또 임원들이 아주 참 어느 해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어려운 여건에서 해 나갔다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원래 감사가 좀 약간 불편한 말도 해야 감사 잘했다 이런 얘기도 듣겠지만은 저희들이 볼 때는 어려운 여건을 잘 했다. 내년엔 더 분발해서 농목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총무 활동 보고 우리 천진호 목사님 하겠습니다. 네, 총무활동보고와 연대사업위원회 통합보고로 자료집 12페이지에서부터 15페이지까지 한 해 동안 활동한 내용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네. 일부러 이렇게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문서로 복기로 동의합니다. 예, 동의하셨습니다. 개청하셨습니다. 가면 하세요. 네. 가면 아니라고 하세요. 예, 신민주 목사님. 이거는 아니고요. 청무 활동 보고부터 예. 주관 기관 보고까지 예? 주관 기관 보고까지 유관기관? 네. 위원회? 아니요. 위원회 지회 유관 기관 보고까지 예. 혹시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이 없으면 일괄 보고받기로 동의합니다. 제청하셨습니다. 예, 가면 하세요. 예. 가면 아니라고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회계 보고는 받아야 되죠? 예. 회계 보고도? 네, 나와서 예, 인사를 하시고. 보고할 것도 인사만 하고 가세요. 자, 회계보고 16페이지입니다. 이번 회계 수입 총계에는 3,308만 8,679원, 지출 총계는 1,912만 5,070원입니다. 잔액은 1,396만 3,609원으로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회계를 하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을 하다 보니까 회계를 맡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좀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래서 보고사항은 보고로만 받고 일단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수로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기 보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보고도 인사만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그냥 인사 없이? 네, 알겠습니다. 지난 사항은 목회자 교육부에 실시한 것이고요. 윤태 목사님 제주에서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 못 올라오셨고, 신대원 강의가 원래 올해 있어야 되는데 유장현 교수님 은퇴하시면서 그렇게 대학원 측과 좀 조율이 잘 안 돼서 내년 상반기 1학기에 수업 개강이 되는 것으로 최종 확인을 했고, 또 강사비 관련한 뭐 이런 부분도 문제없이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조율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와 또 임원회 안에서 강사 목사님들 선정해서 봄 되기 전에 연락드리고 커리큘럼 함께 짤 수 있도록 준비해갈 것을 광고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임원 구성입니다. 김은곤 목사님, 정책위원장님 함께 임원 구성하겠습니다. 지금 임원들의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인데요. 부회장님은 회장님이 1년이니까요. 이제 지금 현재 부회장님이 회장님으로 올라가시고 이제 부회장 한 분을 더 선임해야 됩니다. 지금 선임만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중앙위원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회에서 보고가 들어왔는데요. 여성위원회에서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미남 목사님이 이제 1년 마치고 은성남 목사님께서 여성위원회로 이상입니다. 회장, 부회장 네. 바뀌었습니다. 보면 알겠습니다. 우리 분노회장이신 분노회장 죄송합니다. 부회장님이신 박성호 부회장님께서 회장님으로 되었습니다. 인사 이치우신 임원 선출을 하셨고요. 부회장 그대로인데요.
선임되신 인사를 해야 되나요? 이 새로 선임되신 회장님과 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양하려면 감사하는 거를 또 해야 될게요. 예, 감사. 보내서 바로 하고 나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감사는 관례상으로 회장님이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정도 목사님께서 감사를 되었습니다. 자, 다 새로 선출된 임원들은 나오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신임 임원들 다 나와주시면 감사 두 분인데 이렇게 한 분을 하시고 나는 나가고 네, 홍설문 목사님하고 저하고 감사합니다. 나가시죠. 목사님도 나가셔야 돼요. 회장 가운데 그러면은 어떻게 인사할까요? 네. 회장님. 네. 수업을 사이다 이제 힘이요. 어서 우리 신구 임원 회장님 취임식입니다. 이게 문제는 저거고 심사 준비하는 거. 다음 거는 바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살이 좀 쪘습니다. 확진자까지는 아니고 조금 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지나 이 옷들이 좀 불편하고 안 맞는 그런 느낌.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거부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옷을 나한테 맞추거나 내가 옷에 맞추거나. 근데 옷을 저한테 맞출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한번 맞춰서 우리 청문회를 비롯해서 우리 임원단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열심히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기타 안건 시간입니다. 안건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50쪽에 기타 안건은 성원님으로부터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청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네, 기타 한 건 50페이지, 51페이지고요. 첫 번째는 회칙 개정 건이 두 건을 함께 좀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회칙 내용을 보면 제2장 회원 5조에 보면 모든 회원은 본 회가 정한 모임에 참여하고 그 결의에 따르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랬는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그 밑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각 지회에서 이제 상회비로 지회별로 150만 원인데도 있고 50만 원인데도 있고 30만 원인데도 있는데 그 회비들을 지회별로 또 각 지교회에서 후원을 받고 또 개인 회비를 내서 하는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개인 회비를 또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전체 회칙상 좀 맞지도 않고 또 참여율도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 회비로 지금까지 분류해 가지고 해왔으니 차라리 이 항목을 그냥 아싸리 없애고
회칙 개정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입니다. 회칙 개정 부분들은 정기총회에서만 하기 때문에 여기서 결의가 되면 문구 수정해서 중앙위원회 때 보고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모든 조직에는 회원의 자격 조건 하에서는 회비 납부가 거기서 들어있다고 봐요. 이게 지난 33년 지향 목록에 회칙을 여러 차례 규정을 해왔는데 이 5번 항목을 빼지 않고 계속 두는 이유는 그런 의무 조항을 두기 위함인데 이제 그동안 일종의 관리처럼 해왔던 것은 회원들이 전국 기량 명목에 매달 정원 회비를 계속 납부하는 형태가 아니고 매년 여름 명목에 상해비라고 하는 항목으로 그 상해비라고 하는 항목으로 일괄적으로 100만 원, 150만 원 그렇게 낸 것이 어떻게 보면 회비 납부의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걸 삭제해버리면 상해비라고 하는 항목으로 여름 농목회의 때 각 지회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정도로 인지하고 이 규정 그대로 삭제하지 않고 놔둬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지금 특별 회비를 내지 말게 하자는 취지는 아니죠. 그렇죠. 더 내게 하자는 적용하고 어떤 그림으로 이런 안건이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신민주 목사님 말씀대로 그것을 그냥 없애버리는 것 조금 그렇고 여러 형태가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내는 쪽으로 더 하는 게 훨씬 이 항목을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특별 회비를 더 공유를 제가 더 떳떳해지니까 우리가 이제 물론 그런 것도 일부 후원에 의존하는 것은 보여지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것은 목사님 말씀대로 그대로 놔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 안건을 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동의를 얻어야 되나? 그대로 두고 회칙 개정 1번 안건 기각 삭제하고 동조하고 기각을 시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면 회비 규정을 이렇게 주고 회비 납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계 업무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회칙은 나와 있지만 그 회칙에 적용되는 부분은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극단적으로 보면 거의 임원들 수준 안에서만 지금 회비를 납부하는 정도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두고자 한다면 그 회비를 갖다가 어떻게 납부를 할 건지 아까 신민정사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대회 후원금으로 아니면 상회비로 이런 형식으로 지회를 통해서 납부를 할 건지 그러니까 지금 총무님이 이 안을 낸 이유는 각 지회별로도 회비를 내고 또 하고 있는데 전국농구 회비에다가 또 내야 된다고 하는 이중적인 지출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지적해서 이것을 개편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지회에다 회비를 내기 때문에 지회에서 일괄적으로 상회비를 내서 이것을 회비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돼야 되고 만약에 이거를 놓고 한다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료를 한다든지 어떤 방안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민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저기 이제 그 기사안건의 항목을 읽어보면 그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에 기량명목 금기총회에서 결정된 상해비를 각 지역명목이 여름대 전에 위반 약속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이 개인 회비는 택관 상승된 특별회비 항목으로 분리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상승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이유는 실제 상해비라고 하는 것이 여름농목회에 그렇게 납부하는 것은 각 지회에서 상해비를 내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 각 지회마다 모금
지역마다 뭐 회비를 납부한 것이 녹음된 형태라기보다 솔직히 까놓고 여름새 전에 어쨌든 그 지역 내에서 후원 모금을 해가지고 이제 납부해오는 형태였기 때문인데 이게 농목 30년 동안에 한 번도 이 형태가 바뀌어져서 개선돼서 지회마다 회비를 정말 충실하게 납부하고 그렇게 해서 회비 모금된 것을 상회비로 이가지고 내는 형태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항목 자체를 아예 도려내고 없애버리자라고 하면 기장 농목이 운영될 수 있는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 삭제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제대로 두고요. 그래서 그 대신에 그 아까 이제 일괄적으로 보고를 했지만 회계 보고할 때 회계 보고에서 상회비라고 하는 항목은 각 지회마다 회원들의 회비 납부를 모아서 내는 형태니까 그 회칙은 별 충돌은 없다고 보는데 그 밑에 11번에 회비라고 하는 항목을 따로 잡아서 내는 것 그것을 저는 회비라고 하지 말고 특별회비 실제 그 항목입니다. 특별회비라고 하는 항목으로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지혜를 통해서가 아니고 기장 명목에다가 특별회비로 더 내는 이렇게 항목을 잡으면 별 충돌 없이 간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네. 아니요, 저기 그냥 그 특별 회비는 저기 회칙에 나와 있는 회비와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후원금 개념이죠, 특별 회비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비 항목을 그대로 두자면 그 여신도회 같은 경우는 사실 지혜에서 그 억하부금 같은 것을 모아서 이렇게 올려 보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 항목을 그대로 두고 각 지혜에서 회비를 걷어서 우리 지혜는 몇 명입니다 하고 그 몇 명에 맞는 회비를 상회에 올려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칙은 그대로 두고 지혜에서 회비를 걷어서 일괄적으로 올려 보내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회장님 예를 들기 위해서요. 지금 5조에 모든 회원이라고 했을 때 이 회원이 우리 개인 회원인가 아니면 지회 회원인가를 구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회비라고 하는 부분 이것은 이게 한 몇 년 전에 새로 생긴 것 같긴 해요. 15년 15년 전이나 벌써요. 이것은 정동 종목의 진성 회원들 정말 관심 갖고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 관심 갖고 개인들이 기여하고 또는 후원 교회들을 만들어서 후원 도시교회들도 만들어서 공천하기 위한 회비가 유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모호하게 회칙만을 봤을 경우에는 이게 개인 회원이 아니라 사실은 지회를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개인 회비보다는. 그래서 어쩌면 또 다른 항목을 특별 회비를 항목을 만들든지 해도 되고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운영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합니다. 다만 현 임원들이 지금 특별 회비 낸 부분들이 임원들만 내고 있다. 그래서 임원들이 우리는 이중으로 지역에도 후원도 하고 또 지역의 회비도 내고 또 이렇게 전국 농목에도 회비를 내는 조금 부당함이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농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별 회비도 놔두고 또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어쩌면 장기적으로는 전국 농목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되어서 이 1번 안건을 그냥 기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 농목에서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그러면 이것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두고 이건 지금 회계 보고 항목에서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회비라는 항목이 사실 맞지가 않아요. 내용은 맞지 않으니까 아예 이걸 삭제를 하고요. 그 밑에 후원에다가 개인 후원으로서 거기 보면 단체원도 있고 개인 후원도 있으니 네. 이 항목 그대로 두고 후원으로 그냥 들어가는 그렇게 거예요. 그럼 오늘 이후로 자동이체가 후원 연금이 늘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거 한번 떨어지자. 그 회계 항목 중에서 항목 변경만 해서 개인 후원으로 변경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회칙 개정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합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을 남겨놓겠다라고 하면 그 아까
뭐 여러분들이 다 뭐 똑같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회비 자체를 이건 지혜가 되는 상회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자체가 해석하고 특별회비는 후원금, 개인 후원금으로 가되 임용원들 중심보다 더 열심히 좀 내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네. 임용원에 대한 임용원만 제한되는 건 아니고 전체를 포함하는 모든 회원. 임원들에게 특별한 거 줘야 되는데 네. 돈을 못 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항목 삭제하는 건가요? 아니 그대로 기가 네. 아니요. 노비요. 아니 근데 이게 아까 저기 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때 이거 회칙 개정할 때 이때 제가 아마 그때도 임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게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꾼 걸 없던 거를 신조항으로 새로 삽입해서 넣은 거예요. 그때가 최현범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계속 이렇게 후원 받아가지고 뭐 그런 조직으로 갈 거냐 그런 논의들이 그때 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 최 목사님도 같이 임원이었을까 아마 임력원이었을 건데 진성당원을 가리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실제로. 그래서 회비를 납부하는 조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런 논의가 그때 나와서 이 항목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목표한 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뭐 2중, 3중의 어떤 그 세금을 부과받고 있는 임원들도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도 납부를 안 하고 있었고 뭐 하여튼 뭐 이래서 목표한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죠. 그러면 사실 이걸 우리 회계 윤영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하게 남겨놓고 상회비로 우리가 해석하자. 이렇게 되면 또 몇 년 뒤에 또 이게 뭐지? 새로운 임원들이 한 5, 6년 돼가지고 이건 뭐지 이게? 그러니까 또 헷갈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 목표가 안 이루어졌으면 이걸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게 향후에 뭐 5년, 6년, 10년 이후에 맡을 임원들이 또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 주는 게 좋겠다. 이게 지금 항목을 회비 항목을 후원으로 가자는 건데요. 지금 후원에 보면은 후원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비에 관한 예산은 300만 원이었는데 79만 원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런데 이제 후원을 보면 실제적으로는 369만 원이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회비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이 항목은 그대로 놓고 어차피 예결사는 중앙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때 항목에 관한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서 회비에 관한 부분은 여기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보면 모든 회가 정한 모임에 참여하고 그 결의를 따르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문장 자체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회비를 회비로 하자고 하면 죄송한데 잠시만요. 여기에 있는 항목은 지금 개인 회비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상회비를 얘기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춰